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우울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코로나 우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안종주 센터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코로나 우울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우울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들 개개인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국민 여러분께 1인 1운동 1취미생활 이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좀 몸을 많이 움직이는 대중이면 그런 운동이 좋겠고요. 취미생활은 아무래도 정적이니까 이런 동적인 것과 정적인 것을 함께 결합하는 것이 좋겠다. 취미생활을 말씀드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평소에 하던 것을 하시면 됩니다. 독서를 좋아하시는 분은 독서를, 음악 감상을 좋아하시는 음악 감상, 또 그림 그리기가 또 취미인 분은 그림 그리기, 이렇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최소한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운동의 경우도 매일 이렇게 이 집 근처를 산책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천면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도 좋겠고요. 또 이제 곧 앞으로 추위가 다가올 텐데 그때는 집에서 가볍게 줄넘기를 한다든지 또 뛰는 러닝머신이나 스쿼트 이런 것들 또 스트레칭 한다든지 땀을 조금 흘릴 수 있는, 그래서 매일 하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운동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3, 4일씩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번 기회에 혹시 자기 취미생활이 없다 그러면 취미생활 하나 좀 만드시고요. 운동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가벼운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은 비교적 본인 노력으로 쉽게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같은 그런 방법을 통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복식호흡을 한다든지 또는 명상이나 요가, 스트레칭 이런 걸 통해서 긴장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소위 생활 습관을 건전한 방향으로 좀 이제 바꾸면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특히 이제 하나를 꼽으라면 이제 운동을 강력하게 제가 권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면 물론 이제 신체적으로도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또 이제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활발해질 수가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우울 증상이 있으면 몸이 처지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우울 증상도 좋아지고요. 운동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그 BDNF라는 소위 이제 뇌율의 신경 영양인자라고 소위 이제 신경세포를 이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인자들이 활발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뇌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물론 신체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저는 운동을 강력하게 권유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교수님들은 이 코로나 우울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 코로나 블루를 겪질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있기 전에 사실 굉장히 바쁜 생활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각종 회의에 모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정신없이 생활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회의도 줄어들고 없어지고 모임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제 개인 생활이 많아져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이번 기회가 제게는 상당히 좀 편안한 생활이 계속된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요. 또 그동안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이제 책도 좀 읽고 특히 이제 운동도 저는 요새는 가능하면 매일 운동을 합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몸도 좋아지고 해서 저는 이제 상당히 제 나름대로는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자신만의 시간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걸 되돌아보고 앞으로 오히려 이제 이 사태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더 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로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유행할 때는 거의
거의 매일 칼럼을 쓰다시피 했고 지금도 한 달에 한 6, 7건의 칼럼들을 쓰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마당을 가꾼다든지 또 뭐 이 식물을 뭐 돌본다든지 그다음에 텃밭이 있어서 텃밭에서 뭐 최근에 이제 고구마 뭐 수확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고양이 2마리 키우는 집사입니다. 고양이 그 돌보기가 집사 노릇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밥 먹이는 것에서부터 뭐 한 놈은 계속 만져줘야 또 밥을 먹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방법으로도 코로나 우울이 잘 극복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본인 노력을 해도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소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크게 이상하게 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론 이제 낙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가는 걸 좀 꺼려하고 있는데 병원을 가서 좀 상담도 받아보고 평가도 받아보고 또 이제 자기 문제를 조금 또 논의도 해보고 이러면서 관리를 해보면은 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자원 중에 하나를 스스로 선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원을 활용한다 이렇게 좀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이런 개인의 노력 외에 조직이나 기관 또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굉장히 그 초기에는 뭐 가짜 뉴스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런 걸 대하다 보면은 또 불안해지고 또 위험성이 부풀려져 가지고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걸 다룰 때도 조금 조심해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좀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하겠다. 이제 이런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뭐 TV나 영화 또 게임 같은 걸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취미생활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뭐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지역사회의 그런 문화센터나 이런 데서 약간 좀 전략적인 거나 좀 정책적으로 조금 더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공공시설에서 조금 더 이제 이런 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잘 조심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사회에서 조금 이런 세팅을 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소통하면 쌍방향으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다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진정한 소통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로 그런 정확한 정보나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이 코로나19하고 관련해서도 혹은 정신건강하고 관련해서도 우리 지자체라든지 정부 당국이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정보가 이 수용자, 받는 사람한테 각인이 되어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좀 뭐 말씀을 드리면 아들하고 며느리, 손자가 있는 그 지역인데 거기에 공원이 큰 공원이 있어서 한 수만 평의 공원이 있어서 갔더니만 원두막이나 벤치를 전부 다 이 테이프로 붙여서 아예 앉지를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한 3주 전 이야기인데 대다수가 마스크를 뭐 쓰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혼자 있거나 이런 데서는 공원에서 벤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더 과학적인 방역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정확한 정보 전달, 행동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소통, 그리고 유연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정부는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제 거의 매일 지금 그 확진자가 몇 명이 생겼는지 뭐 이런 거를 계속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그런 브리핑을 매일 하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 이제 몇십 명이 더 생기고
뭐 이런 게 사실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많이 생긴다든지 또는 특정 지역에서 뭐 발생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또 역학적으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제 몇십 명이다 오늘 뭐 두 자리, 세 자릿수 이런 거는 조금 오히려 너무 과도한 정보를 주는 거지 않은가 해서 조금 이제 국민을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긴 호흡을 가지고 국민들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뭘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이 권 교수님하고 뭐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언론인 출신이어서 오랫동안 이제 이 언론에 있으면서 이 경마 중계 저널리즘 혹은 경마 중계 보도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마를 하면 이제 처음에 기수가 타고 출발해서부터 꼴이 날 때까지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죠.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그 코로나19 보도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매일매일 뭐 이런 것들을 사소한 것까지 시시콜콜한 것까지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코끼리를 생각하기 싫다면 이 코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 사자 이야기를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자꾸 코끼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 코끼리만 나중에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만 너무 자꾸 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불안에 떨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언론도 그것이 특별하게 달라진 그런 사안들이 아니면 이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가 국민이 현실에서 코로나에서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그 정신건강이 나빠진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국내의 심리 방역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심리 방역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어떤 보완책을 좀 제안해주고 싶으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우리 정부 그리고 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들도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의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 심리 방역이라 해서 열심히들 심지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심리 방역단까지 꾸려서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고 매뉴얼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매뉴얼을 만들고 지침을 만들고 또 그것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뭐 여러 형태의 이런 심리 방역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 또 지금 뭐 회복되신 완치분들, 또 격리를 한 2주간 하신 분들, 이 개별에 맞춤형 그런 심리 방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신건강 어떤 피해가 있는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면밀하게 시기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인력과 예산 투입이 더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심리 방역 가이드라인 제작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만들면서도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라든지 또 대상에 맞춘 그런 좀 실용적인, 현실적인 그런 지침들이 다양하게 좀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우울이 지금 현재 만연해 있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아마도 이제 정신 건강 측면에서는 위험 요소가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저희가 좀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우울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에 발표된 그 국민 정신건강 실태 3차 조사를 보면 우울 위험군이 한 22%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고요. 자살에 대한 생각도 한 14% 정도로 그 전에 조사를 했던 한 10% 정도보다 좀 높아졌습니다. 아마도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바이러스를 다 퇴치를 해가지고 원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같이 가지고 가는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고 뭐 감기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 주위의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뉴노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해에 독감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몇백 명에서 뭐 1000명, 2000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본다면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이 한 400여 명 내외니까 사실은 또는 독감보다도 좀 더 약한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물론 감염력은 그거보다는 더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희망을 가져야 되고요.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이 절망할 필요가 없고요. 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 또 강한 국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도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시대에 또 더 좋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또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WHO에서는 21세기를 감염병의 시대라고까지 이제 묘사를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더라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어떤 감염병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다음번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예,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우리 자연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일부입니다. 우리보다 엄청난 더 오랜 역사를 지녔죠. 세균 같으면 벌써 한 30억 년, 바이러스도 비슷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 지구에서 이 생태계의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동물한테 들어와 질병을 일으킨 것은 일종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된 그런 사람, 준비된 국가, 그래서 잘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 잘 아는 국가하고 모르는 국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방역을 잘하는 모범 국가로 꼽히는데 뭐 그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준비나 조기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몇몇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대만도 2003년도에 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고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 뒤에 엄청난 준비를 했습니다. 매년 의사나 간호사나 구급 요원들이 공립의료원에서 이 교육을 받아서 1년에 수백 명씩 받았고요.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방역까지 생각하는 것은 뭐 이번이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메르스 때는 워낙 짧게 이제 유행하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 올해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유행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심리 방역도 잘하고 있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 방역이든 심리 방역이든 우리가 잘한 부분은 잘하는 대로 또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성찰해서 대비를 하면 다음번 어떤 감염병, 특히 팬데믹과 같은 게 오더라도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모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사회적인 영향은 감염병 못지않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님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안종주 센터장님을 모시고 코로나 우울의 현황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 이 팬데믹에 있어서도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저희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